네, 그럼 지금부터 위기의 자영업자 살리기 추경 예산 편성 촉구를 위한 진보당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침체된 경기 탓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하고, 그리고 역사상 최대 폐업률과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계엄 이후에 정말 다들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추경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위기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참석자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먼저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우리 이성원 사무총장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연속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 신호는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125조를 넘어섰습니다. 연체율은 2년 새 3배 가까이 올라 1.7%에 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연간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작년 소비 판매액 지수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소비는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자영업자들 다 죽을 지경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늘려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시절 기재부는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자영업자의 대출로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규제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규제를 푸는 것에 몰두하고 부자 감세를 통해 오히려 국가 재정을 파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에게 너그러웠고 가난한 자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계엄에 맞선 거리의 시민들이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의 시작은 재정 확대를 통한 국가 정상화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부채와 폐업을 막아야 합니다. 폐업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폐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소비를 늘려야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을 반대했던 여당의 지자체장님들, 왜 명절을 앞두고 지원금을 급격하게 늘렸습니까? 부디 민생을 쟁점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공정과 독과점으로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물가 상승에 일조하는 대기업 플랫폼이 아닌 공정 플랫폼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자영업자들의 빚으로 돌리고 자영업자들의 빚이 다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추경 편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파산을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위기의 자영업자 살리기 17조 6천억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비상계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진보당은 17조 6천억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제적 부채 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정부 출연 자금을 1조 추가 편성합시다. 자영업자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부채 탕감이 필요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차주만 원금 감면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은 현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채 탕감을 해야 합니다. 정부 출자금 1조 추가하여 원금 감면 대상을 매출이 급감했거나 채무상환 비율이 임계치를 넘은 부실 우려 차주, 시약 차주까지 확대합시다. 둘째, 안전한 폐업을 위한 지원금 추경 3천억 원을 편성합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위해 연끌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폐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폐업을 해야 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3만 명의 최대 400만 원인 폐업 지원금을 지원자를 2배로 늘리고 지원금을 600만 원까지 인상하는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내수회복 지원금을 위한 15조 원을 추경 편성합시다. 우리나라의 민생경제의 침체는 장기화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있어야 침체된 경기도 살아납니다. 전 국민에게 내수회복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합시다. 내수회복 지원금은 수렁에 빠진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체적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랑 상품권 추경 1.2조 원을 편성합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2024년 3천억으로 축소하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실패한 조치입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내수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달 지원 예산 확대 및 사용처 변경을 위해 1천억 원 추경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택배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예산 2,037억 원을 투입합시다. 하지만 이 예산은 6개 배달 플랫폼 등 민간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대행사입니다. 공공배달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공 플랫폼을 위한 마케팅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안착을 도와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달비 지원이 결국엔 민간 기업으로 돌아가는 꼴인데 이런 식으로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벼랑 끝 위기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추가 편성을 최우선으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진보당의 위기의 자영업자 살리기 추경예산 편성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